네, 매주 수요일 4부에서는 여야 경제 전문가들과 차례로 수요 경제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죠. 이번 주에는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시죠. 이용섭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용섭 의원의 전공 분야입니다. 세제 전문가신데 오늘 법인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추경안 처리라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거든요. 예. 세입 경정,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세금이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이게 포함됐어요. 먼저 이영섭 의원께서는 이번 세입 경정의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될 세금이 들어오지 못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보면 11조 8천억 중에서 메르스와 가뭄 극복 관련 예산은 3조 3천억밖에 안 되고 네. 절반에 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세입 보존용 추경입니다. 예. 또 재원 조달 내용을 보면 81%에 해당하는 9조 6천억 원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빚내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금년도 세금 수입이 부족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규모로 세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율을 개정 전으로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뭐 여당에서는 감면 정도를 없애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여당 쪽 설명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린다는 건 기업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론적으로는 새누리당 의견이 꼭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나 세금의 속성상 법인세율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2.5%까지 올리는 데는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내린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할지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조세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예. 또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것이 세금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내릴 때 신중했어야 되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OECD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 세율 23%보다 높아집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세금도 국가 간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궤를 달리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법인세율을 절대 올릴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설령 추경 예산을 볼모로 삼더라도 세율 인상안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영섭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가능한 타협안은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저희는 그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여름밤이 되면 아들은 더우니까 문 열라고 조르고 딸아이는 모기 들어온다고 문 닫으라고 야단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모기장 치고 문을 엽니다. 네. 법인세율 문제도 저는 모기장을 치고 문을 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명목세율을 인상을 검토하는 선실효세율 인상 후 명목세율 검토 방안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여당은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으니까 수용 가능하고 야당은 법인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수용 가능한 상생의 해법이 되는 것이죠. 예. 또 이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이 조세 개혁 방향에도 부합을 하고요. 예. 실제 이제 세수와 관련되는 것은 명목 세율이 아니라 실효 세율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명목 최고 세율은 22%이지만 조세 감면을 많이 받는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제 실효 세율을 보면 2012년에 10.7%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래서 명목 세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실효 세율을 3% 올리면 명목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과 동일한 세수 증가 효과가 있으면서 조세 공평성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효 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예, 저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현재 높은 세율이 22%가 적용되는 가세표준 구간이 현재는 200억 원 초과로 돼 있습니다. 네. 이걸 2억 원 초과분으로 옛날처럼 한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하 경제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저한 세율을 적정화하고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예외 없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렇게 실효세율이 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세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예.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이런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근로소득세도 절반 정도만 내고 절반은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든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면 불공평 문제는 있지만 세원이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세율이 높으면 외국인들이 투자도 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춰가는 경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세도 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세 조정을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한 면세자가 47%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조정이 돼야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영섭 의원께서는 법인세와 그 소득세 모두가 다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세율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원을 아무리 넓힌다 하더라도 세율이 너무 낮으면 또 이제 세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세율 수준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2%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OECD 국가 평균 세율이 23.5%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예. 그래서 OECD 국가가 34개 국가인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가 13개 국가고 예. 높은 나라는 19개 국가이기 때문에 좀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예. 그렇지만 올리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조세 마찰이 발생될 소지는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